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용토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수용 대금을 받고 토지를 국가에 넘기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돈을 더 받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각종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대금을 최초에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쨌건 대가를 받고 내 부동산을 넘긴 거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돼요. 세법상 양도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죠.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수용대금을 받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 보상금이 증액이 됐을 때 이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내가 최초에 신고한 양도세 신고서에 더해서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액된 보상금을 받아서 기쁜데 수정 신고를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슬프죠. 그래서 웃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런닝맨에서 광수가 기쁜데 슬프다, 거의 뭐 그런 표정이죠. 기쁜데 슬프지만 어쨌건 양도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를 양도 시기로 보냐에 따라서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부동산의 양도 시기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잔금 청산일과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내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입니다. 내가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잔금을 받지 않으면 내 인감증명서를 절대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주고 인감증명서를 받은 매수인은 당연히 질질 끌 필요 없이 당일이나 또는 그 다음날 등기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토지는 국가에다가 토지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토지의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수용대금 수령일로 봅니다. 수용대금을 주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렇게 써있는 서류에 이렇게 멋있게 이름 쓰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금을 받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저는 아쉽게도 땅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초의 수용 대금을 받게 되고, 보통의 수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수용 대금을 내가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수용이 개시가 됩니다. 난 수용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는 국가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감증명서를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비록 내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은 수령했지만 말 그대로 요거 유보한 거죠. 당연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했을 때 원칙적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수용대금 수령일 2023년 1월로 적혀져 있는 수용대금 수령일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 해당 토지 수용된 거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 내가 3억에 국가에다가 내 땅을 넘겼는데 10달 뒤에 5천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3억 5천에 넘긴 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수정신고라는 거는 내가 원래는 양도세를 5천만 원을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3,500만 원밖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반대로 돌려달라는 거는 경정청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에 대해서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당연히 양도세가 추가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죠.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법정 신고 기간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토지의 보상가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수정 신고하고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례에서는 3월 31일까지 최초의 양도세 신고를 했을 텐데 2023년 11월에 추가 보상금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도가액을 증액해서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11월에 추가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024년 1월 31일까지 추가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가산세죠. 가산세라는 거는 내가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였는데 그것보다 적게 납부를 했고 그거를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2023년 1월에는 내가 수용대금을 받으면서 추가 보상금을 받을지 또는 얼마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11월에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또다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여기에 서명하고 받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증가된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지 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홈택스에 가산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산세는 이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수용토지 같은 경우는 수정신고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용토지 관련된 양도소득세 업무뿐만 아니고 저에게 양도세를 신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수정신고도 제가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의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